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이번에는 소나타 페이스 리프트입니다. 이번 소나타 신형의 정식 명칭은 D-엣지라고 하는데요. 8세대 소나타 DM8의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지난 27일 디자인 공개 이후에 실물은 오늘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세계 최초 공개라고 합니다. 첫 느낌은 사진보단 나이스한 것 같은데요. 페이스 리프트지만 전 버전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내외장 디자인의 커브드 디스플레이, 칼럼식 변속 레버, 지문인식 시스템 등 그랜저급 옵션들이 대거 들어갔는데요. 그럼 실물을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모델은 N라인 모델인데요. 아직까지 신형 소나타의 재원이 공개되지가 않았지만 제 예상으로 파워트레인은 기존의 1.6 터보, 2.0 자연흡기, 2.0 LPI, 그리고 2.5 터보 이렇게 4가지 라인업으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형 기준으로 N라인 같은 경우는 2.5 가솔린 터보 엔진의 DCT 8단 조합으로 290마력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면부의 디자인부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라인하고 다른 게 N라인 같은 경우는 고성능 모델이기 때문에 범퍼의 디자인이 일반 모델하고 조금 다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공개된 사진을 보았을 때에도 N라인이 훨씬 예쁘다라는 평이 훨씬 많았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정말 스포티하고 야, 이거 진짜 고성능 모델이 제대로 맞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범퍼 같은 경우는 여기 앞쪽에 보시면은 블랙 하이글로시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훨씬 더 고광택의 느낌이 훨씬 살아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심리스 호라이즌 주간주행 등이 적용이 되면서 정말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댓글 반응을 보니까 스타리아를 시작으로 신형 그랜저와 코나에 적용된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보다 소나타에 적용된 게 가장 잘 어울린다라는 평이 많은데요. 실제로 봤을 때에도 이 일자로 이어지는 주간주행 등 느낌이 훨씬 더 세련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본인 라인 같은 경우는 기존의 DM8 금형태를 크게 바꾸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여기 앞쪽에 보시면은 2D로 바뀐 엠블럼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금 방향지 시등 같은 경우는 여기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랑 같이 사용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범퍼 쪽에 위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측면부 쪽으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존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주간주행 등이 들어오고 여기 앞쪽에는 크롬 라인이 더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호불호가 조금 강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이 크롬 라인이 없어지면서 훨씬 더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쪽에 리피터가 추가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N라인 모델 같은 경우는 N라인 엠블럼이 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금 방향지 시등을 켰을 경우에 기존 소나타 같은 경우는 여기 사이드 미러 쪽에 불이 들어왔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여기 앞쪽 펜다 쪽에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라인인 만큼 이 고성능 휠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타이어 같은 경우는 피제로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인치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지금 유광이 아닌 무광 컬러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뭔가 진짜 고성능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휠캡 같은 경우도 N 전용 휠캡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디스크 같은 경우도 일반 모델하고 왠지 직경이 조금 더 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휠은 총 17, 18, 19 이렇게 3가지로 고를 수 있다고 하고요. 또 N라인인 만큼 이렇게 블랙 투톤이 들어가면서 훨씬 더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벨트 라인이라든지 윈도우 라인, 이런 라인들도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면서 이 지금 레드 컬러하고 정말 잘 어우러진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도어 핸들도 보시면은 블랙 컬러가 추가가 되어 있네요. 여기 휀다 쪽 같은 경우도 기존의 DM8하고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부를 보면은 일단 공개된 사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풀 체인지가 아닌 페이스 리프트이기 때문에 이런 금형틀의 변화가 좀 적다라고 느껴지는데요. 많은 분들도 전면부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어울리는데 후면부는 살짝 어색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봤을 때에는 크게 어색하지 않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N라인일 경우에는 이런 트윈 듀얼 머플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트윈 듀얼 머플러가 좌우에 총 4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스포티하고 진짜 고성능 느낌이 제대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퓨저 가니쉬 이런 것들도 진짜 슈퍼카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인데요. 정말 스포티합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은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눌러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와, 드디어 소나타에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소나타 같은 경우는 전동 트렁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차주분들이 싸제로 좀 이렇게 옵션을 추가하고 그런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신형 소나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공간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 소나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 이런 별도의 이런 수납 공간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 패밀리카로 사용해도 좋고 그냥 혼자 타도 좋고 정말 넓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 모델인데요. 일단 신규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 기존에 없었던 무광 컬러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신형 이미지하고 훨씬 잘 맞는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방금 보여드렸던 N라인하고 이 범퍼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일반 모델 같은 경우도 뭔가 고성능 느낌이 날 정도로 정말 스포티하게 잘 빠졌기 때문에 사실 이런 스포티한 외관 디자인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돈을 추가해서 N라인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그냥 기본 모델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드디어 신형 소나타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N라인이라서 그런지 버킷 시트가 적용이 된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컬러를 N라인 포함해서 총 5가지를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신형 같은 경우는 아직 재원이 발표되지 않아가지고 아마 비슷하게 한 5가지로 추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N라인인 만큼 이런 스웨이드 재질과 가죽이 혼합이 된 그런 버킷 시트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 N 엠블럼까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N라인 같은 경우는 기존의 모습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시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신형 소나타 같은 경우는 여기 앞쪽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방에 보시면은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통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지금 약간 커브드, 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휘어진 방식은 현대차에서 최초로 소나타에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기아에서는 K8부터 옛날부터 사용을 해오긴 했었죠. 아무튼 이렇게 디자인이 심플해지면서 훨씬 더 차체가 커 보이는 효과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쉽게도 시동이 안 켜져서 제가 그래픽을 확인해 드릴 수는 없는데요. 일단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은 CCNC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은 기존의 소나타 같은 경우는 송풍구가 요렇게만 뚫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차체에 잘 맞는 사이즈가 들긴 하지만 좀 요즘 디자인 같진 않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팰리세이드라든지 아니면은 그랜저에 적용이 된 그런 일자 형식의 송풍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훨씬 더 차체가 넓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N라인이라서 이렇게 레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 조작 버튼도 정말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이런 미디어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여기 앞쪽에 내비게이션 화면에 있었거든요. 근데 신형은 이렇게 별도의 물리 버튼으로 빼놔가지고 좀 더 사용성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공조 시스템인데요. 지금 제가 이 시동을 켜지 못해서 정말 아쉽긴 한데 터치식이 들어갑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터치식이 아니라 레버 형식이었거든요. 버튼과 레버가 혼합된 그런 느낌이었는데 신형 같은 경우는 터치식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온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은 다이얼로 또 따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공개된 사진과 동일하게 가변형 충전 포트가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소켓까지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정말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제가 예상한 대로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놨을 때 좀 더 편리하게 충전을 할 수 있겠다 싶고요. 폭도 정말 넓어서 요즘 좀 큰 핸드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뭐 갤럭시 울트라 이런 것들도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 기어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아니면은 주차 관련 보조 아니면 오토홀드 이런 버튼들이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앞쪽에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자동차 키를 넣기에 딱 좋은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핸드폰을 충전하지 않을 때에는 여기 놔도 될 것 같고요. 컵홀더 같은 경우는 앞쪽이 조금 더 큰 형태이고 뒤쪽은 살짝 작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에 맞춰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컵이 흘러내리지 않게 이런 것들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를 열어볼게요. 수납 공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소나타하고 거의 비슷한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ml 생수병 기준으로 한 2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방을 보시면은 여기 N라인 같은 경우는 가니쉬가 약간 카본 같아 보이는, 실제로 카본인지는 모르겠지만 카본 같아 보이는 패턴이 들어가면서 좀 더 날렵해 보입니다.
그 아래쪽에 글로브 박스 같은 경우도 기존의 소나타하고 뭐 거의 비슷한 그런 디자인과 적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 쪽을 보시면은 공개된 사진하고 동일하게 코나에 적용이 된 스티어링 휠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형 코나도 타봤기 때문에 뭔가 좀 이질적이지 않고 약간 익숙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구형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구형 같은 경우는 약간 4포크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신형은 3포크 이렇게 들어가 있고 H 엠블럼이 삭제된 대신 모스보어의 점 4개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버튼들이 있고요. 우측에는 미디어를 위한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공개된 사진하고 동일하게 기존 소나타하고 크게 변경이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오디오 같은 경우는 보스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신형도 마찬가지로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 안쪽에는 메모리 시트 버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 2개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도어 개폐 조작부라든지 아니면은 팔걸이 이런 디자인은 사실 기존 소나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촉감마저도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대신 N9인 만큼 이런 레드 포인트 스티치가 들어가면서 좀 더 밋밋함을 살려줬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열 공간을 보면은 일단 지금 앞쪽에 다른 분들이 촬영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1열 시트를 최대로 밀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 자체는 넓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플랫폼의 변화가 있지 않기 때문에 레그룸이나 헤드룸 같은 경우는 기존 소나타하고 동일한데요. 여기 위쪽을 보시게 되면은 약간의 쉐입을 줘가지고 이 헤드룸 공간을 조금 더 손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헤드룸이 주먹 하나 반 정도가 나옵니다. 실제로 아반떼 같은 경우는 헤드룸이 주먹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소나타 같은 경우는 여기 쉐입을 조금 더 줬기 때문에 헤드룸 공간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지금은 N9이기 때문에 2열에도 차별하지 않고 이런 스웨이드와 가죽이 혼합이 된 이런 시트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쪽에도 엠블럼을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2열에는 엠블럼이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에 보면은 암레스트와 컵홀더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2열 승객도 편안하게 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지금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전고가 다른 차에 비해서 살짝 낮기 때문에 이 파노라마 선루프를 들어가게 된다면은 좀 더 개방감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